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지역과 이제 부동산 지역,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묶여서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그런 지역들이 이제 서서히 하나씩 좀 풀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심 재생 사업 또 이제 그 SOC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인 개발로 인해서 예전에 묵혀놨던 그 개발 지역들이 올해는 좀 더 많은 힘을 받고 가격 상승에 더 폭을 좀 가져갈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내용을 좀 준비했으니까요. 알트모터 TV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이슈들을 알아보는 시간, 이슈 시그널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올해는 이제 2020년, 이제 과거에 이제 묵혀놨던 어떤 개발 호재들,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호재들을 이제 꾸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에서 가져가야 될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기대, 또 그 개발에 대한 호재를 어떤 지역들이 좀 가지고 있는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2019년 부동산 시장이 호조세를 보였던 수도권에서는 2020년에도 이 분위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3기 신도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굵직한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고 2020년부터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시작되면서 약 45조 원의 막대한 자금이 시중에 풀리기 때문인데요. 과거 토지 보상금이 주변 지역에 재투자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3기 신도시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조성과 더불어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주요 거점 간 통행 시간을 30분대에 연결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역교통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요 광역교통망 거점 지역에 수요가 유입되면서 2020년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는 GTX A, C 노선 외에도 삼성에서 동탄 급행철도, 위례 신사선, 남부광역 급행철도 등 6개 철도 도선이 계획되어 있는 삼성역 일대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2020년 개발 호재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0년 그 미리 보는 개발 호재들을 아마 좀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TV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런 호재들은 내가 알고 있어 하는 그 내용들이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좀 그것을 약간 요약을 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 21년, 또 22년 이렇게 한 3년을 좀 내다본다면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 안에 들어가는 철도 노선, 또 도로, 또 이제 그 3기 신도시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발표한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자정용지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정용지를 구축을 하고 자급자족적인 신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죠. 이것은 이제 과거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거쳐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을 3기 신도시에 그 내용을 좀 집어넣은 것입니다. 현재 판교라든가 분당 용인이라든가 또 그런 어떤 지역들의 어떤 테크노밸리를 만들면서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 또 생활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이 같이 들어가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좀 내는 그런 방향을 좀 보이고 있죠. 이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정용지 시설을 만들면서 구시가지와 또 구도심과 이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상권에 대한 시설들을 분산시켜가면서 문화와 교육, 또 신도시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같이 주변 지역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 신도시의 어떤 주요 쟁점입니다. 하나하나 좀 보시게 되면 일단 고향 창릉이라든가 이 부천 대장, 또 왕숙, 또 하남 교산, 이 과천, 인천 계양 쪽을 좀 꼽을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과천입니다. 이 과천 같은 경우는 주암동 일대에 마련되어져 있는 주암동 일대에 있는 신도시와 또 이제 과천역 쪽 주변 지역으로 있는 구도심 아파트를 조화롭게 형평성에 맞게 조화를 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 안쪽에 들어가는 IT, 또 BT, 또 이제 4차 산업과 같은 연계성을 옆에 있는 우면동 쪽 주변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과 상승시켜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천 쪽은 앞으로는 이 자급자족적 내용뿐만 아니라 강남에서 부족했던 어떤 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이 과천 안쪽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를 좀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왕숙입니다. 왕숙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는 뭐 진접 또 진건 쪽 주변 지역의 왕숙 1기와 또 이패동 쪽으로 들어가는 왕숙 2기 이제 이렇게 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왕숙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와 지금지구에 위치해 있는 다산 신도시를 거쳐서 철도와 어떤 교통이 연계성을 갖게 됩니다. 거기 안에 또 이제 BRT 노선과 연계성을 갖고요. 또 안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대교를 구축을 해서 잠실과 하남 쪽으로 빠지는 직접적인 어떤 도로를 연결을 시키면서 하나의 어떤 신도시라고 해서 또 서울의 외곽이라는 어떤 표현보다는 같이 어울려서 서울과의 어떤 인접성을 충분히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성을 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그 신도시가 연결이 되면 여기서 이제 어떤 기준점, 철도에 대한 어떤 도로에 대한 기준점이 좀 마련이 되고 나서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광역급행철도죠. 바로 이 GTX 노선입니다. 이 GTX 노선이 만들어지면서 3기 신도시가 붙는 그런 어떤 효과를 좀 마련해 주고 있죠. 현재 GTX 노선이 지나가는 그 노선보다는 과거에 만들어졌던 1기와 2기 신도시를 보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신도시면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폭을 좀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좀 보일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양주 왕숙이라든가 하남 교선 쪽 이쪽 지역과 또 인천에 있는 그 테크노밸리죠. 인천의 테크노밸리가 연결이 되면서 계양 테크노밸리가 연결성을 갖는다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그 마곡지구하고의 또 어떤 연계성을 갖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하나의 좀 벨트를 형성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곡에서 대기업들이 입주를 하면 물류와 연구단지 또 하청업체들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물류단지는 이제 김포 쪽으로 빠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좀 연구단지로서의 역할은 바로 이 테크노밸리 계양 쪽에 위치해 있는 계양 테크노밸리 쪽에서 위치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실거주를 하는 그런 어떤 연계성을 과연 어디서 갖느냐 이제 이렇게 좀 따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현재 저평가되어져 있는 고교동 쪽 또 원정동 쪽 일대 또 이제 부천 쪽 일대가 좀 더 가격 상승폭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교육시설과 어떤 상업시설이 이 사이에서 부천 쪽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 또 상가에 대한 어떤 인접성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폭은 부천시에서 먼저 갖는다. 그 중에서도 원정동 하게 되면 또 그 안쪽에서 대곡 소사선이 또 연결이 되죠. 또 원정에서 연결되는 서부광역철도도 현재 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저평가되어져 있는 쪽을 찾는다고 한다면 고교동 쪽, 원정동 쪽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어떤 그 광역철도망이 만들어지면서 또 하나는 그 환승센터가 어느 쪽에 위치하느냐도 좀 지켜볼 만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의정부 측과 고양 파주 쪽의 연계성, 또 김포 쪽에 대한 연계성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과천 안양 축에 대한 연계성입니다. 그래서 안양 쪽에 있는 안양 쪽에서 좀 구도심 쪽이 현재 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과천과 안양 축이 연계성을 좀 갖기 때문에 현재 좀 가격 상승폭을 좀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안양 쪽에서도 특히 또 태평동 쪽 일대는 재개발 지역들로도 많이 좀 묶여져 있고 저평가되어져 있는 지역들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다는 가격에 대한 어떤 저평가로 인해서 이제 그쪽 주변 지역이 가격을 좀 이제 상승시키는 그런 어떤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인천 부평이라든가 이 김포 쪽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김포 쪽 하게 되면 뭐 김포 신도시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김포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김포 시청이 있는 곳과 이 풍부동 쪽이죠. 이 풍부동 쪽 일원과 이제 고천 쪽 일원, 또 한강 신도시 일원 이렇게 해서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기존의 이제 가격 자체는
이 고천 쪽이 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부동, 그 다음에 이제 김포 신도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 지금 김포 신도시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상업지구 또 업무 시설들이 속속속 현재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제 현재 신도시 안쪽에 들어가는 철도 노선이 김포 도시철도 이제 하나만 좀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뭐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이라든가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5호선 연장 사업이라든가 또 9호선 연장 사업 또 그 소위 말하는 광역철도라고 하죠. 이 광역철도에 대한 GTX D 노선 가칭 이렇게 좀 붙어서 이게 이제 김포 신도시와 과연 어떤 연계성을 갖느냐 이제 이런 것을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김포 신도시 안쪽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져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김포 신도시의 좀 가격 모멘텀이 만들어지면서 가격 상승폭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점차적으로 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수도권별의 이 환승센터를 좀 보게 되면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당산역 쪽 또 합정역 일대 요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양재 시민회수 앞서 말씀드렸던 과천 쪽에 있는 신도시와 그 양재 쪽에 있는 현대라든가 LG라든가 이런 어떤 연구소와 맞물려 가면서 주변 지역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직접적으로 낼 수가 있는 그런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강남과 가장 가까운 쪽에 산업단지를 구성한다든가 이 테크노밸리를 구성한다면 현재 남아있는 부지 자체는 이 우면동 일대밖에 없습니다. 우면동 일대에 있는 그 비닐하우스촌이라고 하죠. 그 하회 단지 자체가 현재 지금 LH공사하고 현재 좀 좋은 어떤 그 효과를 좀 보면서 서로 간에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리츠를 구성을 해서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천 쪽과 연계를 갖는 또 과천과 또 이제 그 안쪽에서 연결이 되어져 있는 테크노밸리 사업과 어떤 양재 시민회수 쪽 주변적 우면동 쪽의 일대의 어떤 사업들의 어떤 연계성을 본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주변 지역의 좀 구도심 좀 약간 연식이 된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폭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시흥 안산 측이라든가 이 남양주 구리 쪽 또 의정부 양주 측이 있는데 의정부 양주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가격 자체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덕정역부터 시작되는 GTX C 노선이 현재 지금 에타가 통과되면서 현재 좀 심사 중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확정이 되고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 덕정역 쪽 주변 일대 또 의정부역 쪽 주변 일대 이렇게 해서 나눠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는 GTX C 노선으로 GTX를 타고 이제 출퇴근이 가능한 소위 말하면 30분대 삼성역, 2호선 삼성역 강남까지 진입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덕천역 쪽 주변 일대의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폭은 상당히 좀 장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의정부 쪽이죠. 의정부 쪽 같은 경우는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 자체가 그 대단지로 된 아파트가 현재 좀 공급되어져 있는 물건들이 없습니다. 또 이제 의정부역 쪽 주변 지역 자체는 상권으로서 상당히 좀 크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의정부역 쪽 주변 지역에 현재 지금 재개발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뭐 의정부 1구역이라든가 2구역 또 3구역 같은 그런 아파트 공급이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가격은 좀 어느 정도 주변 지역보다는 가격이 약간 좀 비싸게 분양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좀 메리트는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2호선 삼성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철도 노선을 좀 본다면 현재 지금 삼성역으로 해서 확정되어져 있거나 확정되어져 있는 부분을 본다면 GTX A 노선입니다. 이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동탄에서 삼성역까지는 현재 지금 재정 사업을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삼성에서부터 이제 그 운정역까지 파주 운정까지는 현재 지금 민자 사업으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정이 돼서 현재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GTX C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덕정에서 수원까지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좀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고, 이거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광역철도망이 이제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지역에 있는 가격들이 먼저 가격이 오를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과거 경험으로 좀 보게 된다면,
이렇죠. 서울 안쪽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먼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방 쪽, 수도권 쪽 주변 지역, 서울과 좀 약간 떨어져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먼저 가격을 단기적으로 좀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가격 상승폭을 좀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어떤 그 개발 호재라든가 이런 것이 발표가 된다면 먼저 선 방향되는 부분은 서울의 이제 안쪽에 있는 그 역사가 개통될 예정인 그런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먼저 가격은 상승폭을 좀 가져가죠. 미리 이제 잠재적으로 가격 상승폭을 가져가지만 개통이 되거나 어떤 그 개통에 임박해 있으면 오히려 이런 어떤 그 수도권에서 서울 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지역들이 실거주 쪽 입장에서는 먼저 가격을 좀 가져오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정역 쪽, 또 의정부역 쪽을 좀 중심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유래 신서선입니다. 또 하나는 이 광북900철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래 신사선 같은 경우는 이 강남 쪽, 이 강남 안쪽으로 해서 다 들어가는 거죠. 강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역사가 생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이고, 유래 신도시를 거쳐서 신사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또 신사역은 현재 지금 신분당선이 현재 좀 공사 중에 있죠. 또 이제 신사역에서 이제 용산을 잇는 이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역 쪽 주변 일대의 가격 상승폭은 충분히 좀 현재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유래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미리 선방영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가락시장이라든가 이 동남권 유통단지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 또 이제 동남권 유통단지 주변에 있는 지수산업센터의 어떤 임대 가격, 이런 것들은 잠재적으로 좀 가치를 좀 내재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개통이 되면 가락시장 아파트 쪽 주변 일대, 또 동남권 유통단지 주변 일대의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남부 광역 이 급행철도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예상 단계에서 접어들고 있지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현재 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림과 강남, 이 잠실 쪽으로 지나가는 급행철도망입니다. 오히려 부천 쪽에서 직접적으로 강남까지 연결되는 노선 자체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이 좀 예타를 통과한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또 신림역이라든가 또 아니면 사당역을 거쳐서 강남역을 지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요지, 지하철 2호선 순환역 중에 가장 출퇴근의 어떤 비율이 많은 쪽으로 현재 지금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부천 쪽 또 부평 쪽 일대의 어떤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폭을 남부 광역 급행철도가 만들어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곡역입니다. 이 대곡역 하게 되면 일산에서 가장 중심이 앞으로 좀 될 그런 지역들이죠. 현재 5개 노선, 또 6개 노선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대곡역 하게 되면 GTX A 노선이 좀 진행하고요. 또 서부선 연장 사업이죠. 이 서부선 연장 사업 같은 경우는 서부선은 현재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서부선, 즉 세전역에서 이제 고양시청까지 들어가는 이 고양선이 또 연결을 시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양선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이제 신도시가 하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세전역 쪽 주변 지역, 대곡이라든가 고양시청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저평가되어져 있는 것이 이 세전역 쪽 주변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6호선 라인 자체가 어떤 천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약간 나눠지는 느낌을 계속적으로 받습니다. 상암 DNC 쪽에서 여신대역 쪽 방향이죠. 여신대역 쪽 방향을 보게 되면 아파트의 층고도 상당히 좀 낮고요. 또 이제 대로변 쪽에 위치해 있지만 단독주택에 대한 비율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대한 비율도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오히려 이런 지역들이 재개발로 해서 주변 지역들이 성공을 한다면 연달아서 어떤 연계성, 즉 계속적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연신내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 불광동 쪽, 또 이제 불광동 쪽 주변 지역에 현재 지금 재개발이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되는데, 오히려 효과를
위쪽에 있는 은평구 쪽 주변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울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쇠설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빌라에 대한 가격, 또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교외선입니다. 이 교외선을 보시게 되면 이 교외선이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외곽으로 해서 순환철도가 이제 이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교외선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완성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대구 소사선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요. 소사 원시선은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인선이라든가 분당선, 이 8호선은 모두가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진저선도 연결이 되고요. 남아있는 부분은 이 교외선인데요. 이 교외선 자체가 이 북부 쪽에 위치해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외곽순환 연계성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곡에서 의정부로 연결되는 이 철도 노선에 대한 토지, 주변 지역의 어떤 토지를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서부선에 대한 연장 노선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 세전역을 지나면서 고양시청이라든가 이 보금역 쪽, 일산 쪽으로 해서 또 앞으로 어떤 연장 노선을 좀 충분히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 고양선이 지나가는 세전역에서 고양시청까지의 어떤 연계성을 토지 쪽으로 어떤 그 부분을 찾는다면 앞으로 어떤 높은 어떤 그 가격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서부권 광역철도 구성철도망이 이 전체적으로 이게 과거에 같은 경우는 그림만 그려놓고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현실적이 됐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SOC에 대한 자금 확보가 지금 현재 좀 마련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또 서울 안쪽에서 만들어진 아파트에 대한 공급 비율이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광역철도망을 기점으로 해서 아파트 2023년도 이후부터는 이 신도시와의 연계성을 반드시 좀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신도시와 연계성을 갖는다면 이 철도망에 대한 어떤 구축 사업이 시간이 연장되거나 하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다 연장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철도망에 대한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은 현재 좀 남아 있는 부분, 투자해서 살아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반드시 찾아내서 투자하고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0년 개통될 주요 예정 노선을 좀 보시게 되면 하남선이 위치해 있죠. 이 지하철 5호선이 이제 2020년 이제 상반기에 이제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상일동과 이제 하남 쪽에서 연장되는 이 검단하고도 연결되는 이 연장 노선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수인선은 현재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도 북포구청에서 지금 성남역까지 현재 연장되는 부분과 또 성남에서 이제 안에 청라까지 이어지는 연장 노선까지도 현재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청라 쪽의 안쪽에 들어가는 어떤 그 교통에 대한 불편성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7호선 연장선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라든가 이 제2 외곽 순환도로, 또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서울 서북부와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 연결성, 또 이제 그 철도 도로가 연결이 되면서 직선화가 되는 부분이 있죠. 직선화가 되면서 어떤 서울과의 어떤 근접성을 상당히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마스크를 끼니까 상당히 좀 불편한데 어쨌든 간에 2020년 이 개통되는 어떤 주요 노선을 유심히 보시면서 어떤 좋은 투자처를 좀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